안녕하세요. 친절한 스쌤입니다. 이번 강좌는 한글 2020 입문 과정으로 그 첫날 한글 2020 시작하기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지금과 같이 프로그램 창이 열립니다. 이 부분이 쪽입니다. 문서의 내용이 입력되고 편집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편집 용지의 위쪽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아래쪽 여백이 있습니다. 깜빡이는 이것을 커서라고 합니다. 한글에서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하면 이 커서 위치에서부터 입력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쪽윤곽 보기는 실제 문서를 인쇄했을 때 용지 여백이 보이는 상태로 문서를 작성할 때 인쇄하기 전에 용지의 여백이나 페이지 번호, 머릿말, 꼬릿말이 어떤 모양으로 인쇄되는지 미리 보면서 편집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보기 메뉴를 클릭해보면 쪽 윤곽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쪽 윤곽을 클릭하여 해제해보면 편집 용지의 여백 부분이 화면에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데요. 보기 메뉴 기본 도구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 축소 또는 100%, 쪽맞춤, 폭맞춤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100%를 클릭해 보면은요, 이 100%는 편집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실제 크기로 되고요. 쪽맞춤은 현재 용지 한쪽 분량이 한 화면에 모두 볼 수 있도록 축소가 됩니다. 이 쪽맞춤 같은 경우는 문서 전체 모양을 확인할 때 아주 편리하죠. 폭맞춤을 클릭해 보면은요, 용지의 너비가 문서창 너비에 맞게끔 확대됩니다.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는 사용자에 따라서 편리하게 100%나 또는 폭맞춤 또는 쪽맞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게 되면 화면은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화면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서를 편집할 때 화면을 100%로 해야 될지, 폭맞춤으로 해야 될지, 쪽맞춤으로 해야 될지 임의적으로 원하는 화면으로 확대 축소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폭맞춤을 해놓고 현재 문서 창 너비에 맞게끔 문서를 확대해놓고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 보기 메뉴에 보시면은 문단 부호라고 있습니다. 이 문단 부호를 체크해 놓고 입력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그럼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올레길은 제주도의 트레일이다. 올레란 제주 강원으로 좁은 골목이란 뜻이며 통상 큰 길에서, 큰 길에서까지 썼을 때 오른쪽 끝에 더 이상 글씨가 입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엔터키를 많이 치시는데 한글에서는 엔터키를 마음대로 쳐서는 안 되세요. 그냥 오른쪽 끝에 커서가 깜빡이면서 더 이상 글씨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서 쓰시면은 커서가 자동으로 아랫줄로 내려오면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키는 언제 치게 되면은 하나의 문단을
하나의 문단이 완전히 끝났을 때, 말한다 하고 점을 쳤을 때, 이때 바로 엔터키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엔터 친 자리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화살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화살표가 바로 문단 부호라는 거고요. 문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시작돼서 엔터가 쳐진 자리까지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의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올레길은에서부터 좁은 길을 말한다가 바로 하나의 문단으로 하나의 문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단의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목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맨 첫 줄에서부터 내용을 썼기 때문에 빈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쓸 수가 없죠. 이때는 커서를 올자 앞에 위치시켜 놓으시고 밑에 상황 입력줄에 보시면은 삽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삽입 상태에서 엔터키를 한번 치게 되면 빈줄이 삽입이 됩니다. 커서를 삽입된 빈줄에 갖다 놓으시고 올레길 하고 우리가 제목을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제목과 본문 사이에 몇 줄의 빈줄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키를 쳐볼까요? 그러면 문단 보호가 또다시 한번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엔터키를 쳐서 빈줄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빈줄을 지워야겠죠. 자, 이 빈줄을 지울 때는 이 깜빡이는 커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할 빈줄에 커서가 있다라면 딜리트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요, 현재 커서 위치에 빈줄이 지어지면서 아래에 있는 줄이 위로 올라오죠. 이번에는 올레길은 해서 문단 맨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백스페이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커서 위에 있는 빈줄이 지워지면서 이렇게 문단 전체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빈줄을 입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빈줄을 입력하고 필요 없으면 빈줄을 삭제를 해봤는데요. 문서를 이렇게 다 작성한 후에는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할 때 파일 메뉴 한번 가볼까요? 파일 메뉴 클릭. 그러면 저장하기라고 있습니다. 저장하기 클릭. 파일에 어디로 갔죠? 저장하기 클릭.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뜹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상자에서 내가 이 문서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먼저 저장 위치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탕화면에 많이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 또는 컴퓨터가 고장으로 하드를 포맷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장한 문서가 전부 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D 드라이브에 클릭하시고 우리가 파일 이름을 올레길 문서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레길 문서. 그리고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내가 문서를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문서가 다 작성이 된 후에는 문서를 닫아야 되겠죠. 이때는 파일에 문서 닫기를 클릭해 보면은 현재 작업한 문서 창이 닫혀집니다. 자, 그러면 저장된 문서를 불러올 때 우리 파일에
불러오기 클릭해 볼까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서 폴더로 뜨게 되죠. 문서 폴더에서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와 폴더에 가셔서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서를 저장을 한 후에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은 파일 메뉴 아래 최근에 작업한 문서 파일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때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문서를 클릭하면은 보다 문서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죠. 어디를 클릭한다 그랬죠? 파일 클릭, 그 다음에 최근에 작업한 문서 파일 목록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문서 클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문서를 불러왔죠? 자, 이렇게 한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입력을 할 때 반드시 저장을 해야지만 그 문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문서를 저장할 때나 문서를 작성할 때, 저장할 때가 아니라 작성할 때 이렇게 문단부호를 표시해 놓으면은 빈줄이 몇 줄이 들어갔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과정은 한글 2020 기본 입문 과정으로 가장 간단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